안녕하세요. 부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일교차가 어떤가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낮에는 정말 덥고 밤에는 정말 추운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이는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과 나중에 함께 공부하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서는 실험을 2가지 해보았죠. 이 2 실험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법칙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걸 모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을 찾아서 떠날 건데요. 어떤 법칙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즐겁게 고고싱! 새로운 소단원인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량 보존 법칙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원자 모형으로 한번 살펴봤었어요. 반응 전후의 화학 변화니까 물질 고유의 성질은 바뀌지만 원자 모형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자 각각의 질량이 갖고 있는데 반응 전과 후에 그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에 그리고 반응 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도 총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원자 모형으로 살펴볼 때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깨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를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탄산칼슘은 묽은 염산과 화학 반응을 하는데요. 이때 이 염산은 염화수소를 같은 말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가 즉 염산이 반응하면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를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보면 탄산칼슘은 보면 칼슘과 탄소 하나, 산소 3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염산, 즉 염화수소는 수소 하나, Cl 하나. 그런데 이 분자 덩어리가 2개가 반응을 하고 생성된 물질로는 염화칼슘에서 칼슘 하나 그리고 염소 2개가 이렇게 1대1로 붙어 있어야 안정하고 그리고 또 생성된 물질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도 알죠? 탄소 하나, 산소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H2O가 생성이 됩니다. 이를 화학식으로 고쳤으면 CaCO3 플러스 HCl, 오른쪽 화살표는 CaCl2 플러스 CO2 플러스 H2O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수업 목표를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수단원에 맞춰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 관계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해요.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보이네요. 화합물. 자, 그래서 목표가 화합물이란 그리고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 법칙이 있는데 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수업 목표는 2차시에 나눠서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하나 할 건데 그 실험의 표와 그래프 작성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험 결과와 실험 결론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2차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화합물이란 무엇인가 하니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가지 이상의 원소, 즉 원소 종류가 몇 개 이상? 2종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H 2개 그리고 O 하나. 이건 뭐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이 물에서 보면은 원소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O, 산소죠. 산소 원소가 있고요. H, 수소죠. 수소 원소가 있습니다. 즉, 원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수소랑 산소로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를 예시로 들어볼 텐데요. 네, 산소 2개. 즉, 원소 종류 중에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탄소. 즉, 원소가 두 종류가 있는데 탄소하고 산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시를 들 것은 Ag, 은이죠. 그 다음에 NO3, 질산이네요. 그러면 AgNO3, 즉 질산은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Ag, 은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고요. N, 질소라는 원소가 하나 있고 O, 산소라는 원소가 3개 있어요. 즉 원소가 총 3종류라는 겁니다. Ag, N, O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O가 2개 있네요. 뭐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O2, 산소다 그쵸? 이 O2는 원소 종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원소 종류가 O, 산소 한 종류밖에 없을 때는 이를 화합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H2O, CO2, AgNO3처럼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 되어야 화합물이라 보고 O2 이것처럼 원소가 한 종류밖에 되지 않을 땐 화합물이 아닙니다. 다음은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 법칙이 뭔지 살펴볼 텐데요. 이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이 실험 보고서 양식을 따라서 흘러갈 거고요. 실험 목표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화합물을 구성할 때 이 성분 원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질량 관계가 있구나. 화합물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H2O라고 했었을 때 이 H, 수소 원소와 O, 산소 원소 사이의 질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실험 날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날짜를 써주면 되고요. 실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실 유의사항은 2가지가 있고요. 실험 과정 이렇게 4가지 순서를 따르는데요. 핵심은 두 번째 0.4g, 0.8g, 1.2g, 1.6g, 2.0g 이렇게 다르게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가열하기 전과 가열한 후의 질량을 5번을 반복해서 진행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열은 구리 가루의 색깔이 모두 검은색으로 변했을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가열을 시키기 전은 구리 가루지만 가열을 시킨다는 것은 연소죠. 즉 뭐랑 반응한다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한다는 거니까 반응 후에는 산소화구리 즉 산화구리가 되는데 이 산화구리의 질량을 앞서 말했듯이 5번 측정해 줍니다. 화학 반응을 할 때 이 안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은 불을 다루는 실험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해서 선생님은 실험복에 실험장갑 그리고 머리를 묶은 뒤 이렇게 가디 소화기까지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면 실험 준비물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저울 그리고 약숟가락 그리고 씨앗꽂이랑 라이터 그리고 구리가루랑 증발 접시 알코올 램프 그리고 이렇게 도가니 집게까지 실험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루의 질량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실험을 반복 진행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 질량을 0.4g으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울을 켜서 이 시약 포지까지 하여 0점을 맞춘 뒤 우리 가루를 0.4g 쳐줍니다. 와,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바로 넘어버리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조절해서 0.4g을 맞춰줍니다. 지금 딱 0.4g이 맞춰졌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텐데요.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탈탈탈 털어준 뒤 물을 붙여볼게요. 잘 보이지 않지만 램프에 불이 붙어 있어요. 이걸 살살살 한번 반응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구리는 무엇과 반응하는 걸까요? 지금 이 구리는 따로 어디에密閉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공기 중에 무엇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반응물은 우리가 호흡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맞아요. 산소와 반응하는 겁니다. 이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산화구리가 되는데요. 산화구리가 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기와 여기의 색깔이 살짝 다른 거 보이나요? 중간에 어떤 색인가요, 지금? 네, 지금 거의 모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 구리는 무슨 색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구리는 무슨 색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응이 완료된 구리 가루의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이 맞춰지는 거 확인한 후 긁어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긁어냅니다. 몇 그램이 되었나요? 이번에는 0.8g을 더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위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실제 실험 결과를 표 1, 그리고 표 2, 그리고 그래프로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표 1은 다음과 같이 5번의 실험을 한 것을 가열 후에 질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작성을 해주고요. 표 2는 방금 가열 후에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한 것에 원래의 구리의 질량을 빼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소의 질량이 되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산화구리의 질량이 1g이었고 가열 전에는 0.4g이었을 때 이 산소의 질량은 0.6g이 되는 거죠. 방금 이 표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각 구리의 질량을 X축, 그리고 Y축을 산소의 질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하여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을 찍어서 문서에 파일을 첨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번 차시의 수업을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결론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화합물이란 무엇인지, 즉 2가지 이상의 원소가 붙어 있을 때 그 물질을 화합물이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아직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 법칙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완성하지 못한 실험을 마저 마무리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